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 물질, 우리 몸속에 소화될 수가 물질이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없다면, 소화되지 않는 물질이 없다면은 어떤 장애를 받는가? 예를 들어 변비가 온 사람들은 소화 물질이 장 속에 없죠. 그 변을 소화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소화 물질이 분비 안 하니까 그 대장에 온 장애물이 썩죠. 냄새를 피우면 썩어요. 그러면 치질 또는 용종, 그렇지 않으면 대장염, 대장에 자꾸 소화 물질이 없으니까 분해하지 못하니까 해독을 못하니까 자꾸 쌓이면 대장 거기 독소가 쌓이면서 암이 오겠죠. 그럼 우리 대장 안에 소화 물질,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변이 팍 그냥 이만하게 나오죠. 되는 물질이 없으면 겨우 아침에 일어나면 2, 3일에 한 번씩 연필 같은 변을 몇 방울 넣고 아니면 토끼똥 같은 똥을 몇 개 놓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전부 살이 돼서 비만이 오죠. 그럼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죠. 결국 병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먹어줘야만이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화될 수 있는 또는 변비약을 먹고 소화될 수 있는 무슨 약도 먹고 그렇게 하죠. 뭐 소화될 수 있는 뭐 약도 이렇게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이러한 여인들이 많이 변비가 있습니다 하고 대장에 뭐 가스가 찹니다. 방귀가 뭐 냄새가 독한 가스가 납니다. 그래서 두통도 옵니다. 이러한 증세는 또 통증이 옵니다. 이런 증세는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결핍돼서 온 병이죠. 그러면 변비와 이 치질 같은 이러한 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컨스타페이션, 이 변비가 얼마나 무슨 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변비가 있으면 무슨 썩죠? 거기서 대장균, 각종 세균이 번식하죠? 거기 내는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죠? 그럼 모든 우리 기관, 세포와 살과 피가 전부 활동이 중지돼요. 그러면 이렇게 혈전이 뭉쳐지죠? 우리 몸에 뭉쳐진 음식물을 또 혈액 속에 이렇게 떠도는 음식물, 이것도 분해하는 효소가, 그것도 분해하는 것도 소화물질이죠. 소화될 수 있는 분해 효소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 몸속에서 소화물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유산균입니다, 여러분. 자, 이 유산균은 바로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얼마나 있어요? 약 1000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0조가 우리 몸속에 살면서 뭉쳐진 음식물. 자, 이렇게 음식물이 소화되다 말고 뭉쳐지면 커지죠. 이렇게 커만해. 요걸 잘게 또 잘게 분해하는 것이 소화물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산균이 미생물이 하는 일이다 이게요. 그럼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잘게 부숴가지고 무슨 물질을 내놓냐? 소화물질을 내놓는다는 걸 이 땅의 사람들은, 의사들은 잘 알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과연 이 1000조가 우리 몸속에 살면서 소화물질, 분해물질,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또 다른 병균이 생기지 못하는 억제하는 일을 이 미생물이 하는데, 그럼 이 미생물이 먹이가 뭐냐? 미생물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도 동물이니까, 생물이니까. 그거 먹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당분입니다, 여러분. 이 당분. 이 당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이 당분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뭐냐면 엿기름을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엿기름에다가 주전자에다가 주전자를 큰 주전자에다 엿기름을 많이 집어넣으면 당분이 많이 나오겠죠? 조금 넣으면 당분이 적게 나오겠죠? 그것을 발효를 시켜보세요.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큰 분자, 잘게 부수고 간에 독이 끼면 해독한 물질이 간도 세포니까 먹어야죠. 먹어야 돼, 안 먹어? 먹어야 되니까 소화 물질이 다시 분해하는 물질이 간 속에 들어가야 해독을 분해하겠죠. 혈액 속에 우리 음식물이 또 돌아요. 소화 안 된 게. 이것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물질이 바로 저염곰이에요. 혈액 속에 떠도는 것은 누가 분해하느냐? 저염곰이가 해요. 자기가 분해를 해주고 피와 살과 뭐를 만들어요? 뼈를 만들죠. 이것이 곰이에요. 미네랄이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지방질은 오메가3죠. 세포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예요?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내죠. 또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 머리카락, 손톱, 심장, 근육세포 이런 걸 지방질과 단백질이 합쳐서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미생물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작게 분쇄해가지고 피도 만들고 작게 분쇄가 소화시켜가지고 뼈도 만들고 그리고 살도 만들고 이것이 세포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하는 거다. 여러분 그 나무가 그 껍질을 만들면서 키가 그냥 100m, 200m 그냥 3,000년, 5,000년 사는 것이 다 미생물이 만들어서 5,000년, 3,000년을 삽니다. 제가 이번에 타이베이를 한번 견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타이베이는요, 3,000년 된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가 1,500년인가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은행나무 하나가. 그렇게 그것이 전부 유산균이 그 껍질 속에 1mm 그 당에요. 1cm 당에 3억 마리, 3천억 마리, 뭐 2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나무를 분열하고 자꾸 자라게 만들어주고 독소 같은 것들 들어오면 다 분해 바깥으로 빼내는 신진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속의 미생물이다. 이렇게 보셔요. 그럼 피가 엉겨가지고 혈관에 장애를 일으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 걸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소화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소화물질을 제거 못하면 중풍이 오죠? 그 다음에 돌연사가 올 수밖에 없죠. 피가 막히니까. 피와 살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 체내에 대사가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요. 쌓이면 거통해. 세포 재생이 불가하니까 결국은 세포가 하나 죽어가서 괴사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피가 탁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산독성, 독소를 발생하게 되고 대사장애 불통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럼 피와 살이 만들어지질 못하니까 어떻게 썩죠. 썩으니까 당뇨병이 오고 결국은 뭐가 와요? 암이 와서 죽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호소하는 얘기가 뭐냐. 왜 우리는 음식물을 현미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고기는 통 먹지 않았는데 왜 암이 오고 당뇨가 오고 신부전증, 간경화, 위무력증이 왜 오느냐고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내가 소화 될 수 있는 효소 물질을 우리 몸속에 생산을 못하니까 결국 동맥경화, 암, 신부전증 이런 병마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 성박사는 무엇을 개발했냐? 유산균을 개발했죠. 그 다음에 저염곰이 혈액을 썩지 않는 것을 개발했죠. 피와 살을 만드는 물질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고미는 바로 피와 살과 뭘 만들어요? 뼈를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또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와서 번식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을 이제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명 특허도 만들어 놓고 대사 장애가 일어나는 불통, 대사가 안 되는 이것을 대사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 우리가 무엇을 먹어? 음식물 먹으면 완전히 큰 덩어리를 잘게 분해하는 소화효소 물질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몸속에 독이 세균이 발생한다든가 병마를 일으키면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물질이 저염곰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거기 살아남은 유산균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의 첫째 세포가 썩지 않게 만든다. 세포가 썩으면 냄새를 내고 결국은 당뇨병이 오고 결국은 동맥경화고 결국은 돌연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 저염고미성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인체의 작동이 불통돼. 인체의 작동이라는 거는 동맥과 정맥이 이어질 수가 없죠. 간과 뼈와 사이가 서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이 뼈까지 가져야 뼈 속에서 해독이 되겠죠. 그건 뼈 속에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이 어디까지가 혈액 속에 들어가줘야 거기에서 암모니아 가스나 또는 우리의 약독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그걸 해독해서 바깥으로 체외로 내보내 주겠죠.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이 만약에 우리 혈액 속에 없다면 신장에서 그 혈관에 있던 노폐물이 전부 굳어버리고 운행을 못하겠죠. 그대로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신장도 사구체 세포가 죽어서 신장 투석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저염고미는 우리 몸속을 썩지 않게 만든다. 뼈와 살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뼈와 살 속에는 뼈 속에는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살 속에도 살 속엔 칼륨 미네랄 덩어리죠. 마그네슘 덩어리죠. 이것이 없으면 대사작용을 못한다. 작동을 못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치매가 오고 뇌졸중이 오고 동맥경화가 와서. 그래서 유산균은 바로 소화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유산균이 뭘 먹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 섬유질, 우리 몸속에 항균 물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베타, 카로틴 성분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의 저염고미 농도는 하루에 분명히 60ml나 120ml를 섭취하는 사람은 세균과 싸워서 이긴다. 뭐가 싸워서 이겨? 세균과 싸운다. 독소와 싸워서 이긴다. 병마와 없다. 무병장수한다. 거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요 26년간이나 이 저염고미 농도와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스타디하고 리서치한 결과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효수를 만드는 이 당분과 저염고미. 그러면 이 당분과 저염고미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가 겉벌이가 제일 많이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식혜를 만드는 거, 유산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겉벌이입니다. 겉벌이가 당분이. 여러분, 겉벌이를 많이 집어넣고 겉벌이 속에 대추 메달만 집어넣어서 끓여보세요. 그 당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당분이 제일 많이 취하는 건요. 요새 복숭아 같은 거, 감 같은 데다가 저염고미 농도를 뿌려서 섭취를 하면요. 우리 몸속에 이 소화를 시키는 효소 물질을 막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런 것을 섭취해야만이 영분이 그러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효소를 이 효소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과 대추와 오늘날 그 복숭아와 온실에서 만든 거는 유산균을 못 만든대요.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현미나 과일이나 채소는 당분이 없습니다. 당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생선도 냉장고에 며칠만 둬도 맛이 없죠. 그러면 그것이 다 빠져나간 걸 섭취하니까 내 몸속에 소화 효소 물질을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오고 기울림이 오고 여러 질병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뭐냐? 당분과
살아있는 당분과 그 다음에 저염고미 농도를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소화 효소를 물질을 만드는 것이 유산균이다, 미생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충분히 납득돼서 이러한 소화 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결핍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들어를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